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 산업동맹 전선을 강화해 중국 고립시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등으로 정치와 경제적 패권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첨단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켜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강경책으로 풀이됩니다. 24일 이혼게이자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안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제품 필수 소재인 히토류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계 히토류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은 올 상반기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경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상반기에 히토류 채굴 재련 쿼터를 지난해보다 27.6%씩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중국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 속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대통령령 원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히토류, 의료용품과 같은 핵심 자원들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히토류를 정치적 도구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최근 남미, 동남아 등에 펼치고 있는 중국산 백신 외교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반도체 굴기를 외쳐온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기술 역량을 제한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지인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에는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와 관련한 중요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의 정보를 공유, 생산 품목을 서로 보완하면서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동맹국 간 추가 생산 능력과 비축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 같은 강경책을 쓰게 된 배경은 현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요소이기에 미국의 반도체 전문지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관제,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경쟁력 약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연관된 기술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이 일제히 중단되면서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와의 관계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공장을 미국 애리조나주에 유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 TSMC, 대만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문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약 80% 수준을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역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미국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해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생산업체 라이너스는 미국 방부의 자금 원조를 받아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 연계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는 수요가 15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오며 세계 최대 시장으로 올라선 지 오래지만 여전히 2025년 반도체 자금률 70%라는 자체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멀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물량이 현지 수요를 상당 부분 채우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져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1,434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중 중국에 본사를 둔 자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비중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에는 자국 기업 외에도 대만 TSMC와 U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과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두고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15.9%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에 비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쓰고 있는 국가는 이미 15년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수요처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시장 규모를 키워 지난해 16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만 10% 가까이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중국 정부가 두고 있는 목표치에 비하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생산 능력이 따라오지 못해 오는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는 반도체 굴기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6%에 불과한 자금률을 나타낸 중국이 말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4에서 5년가량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중국이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IC인사이츠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말한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19.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마저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의 생산량을 모두 포함했을 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TSMC나 SK하이닉스 등의 생산 라인 유치에 성공하게 됐을 경우까지 예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중이라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인 SMIC의 전략적인 지원과 기대를 아까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이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수급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SMIC도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미세 공정 개발 등 연구 개발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술적 차이나 생산력이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영향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ICT 산업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또 다른 위기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무엇보다 SMIC가 미국 제재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화웨이에 집중 공격을 퍼부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지도를 바꾼 것처럼 중국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반도체 굴기에도 집중 포화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까닭에 올해는 반도체 수급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도체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 다툼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주요 메이커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출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기업을 회유하기 위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